안녕하세요. 코드큐를 활용한 자동화 취약점 탐지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제공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한 DSO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 주제의 핵심인 데브섹옵스란 데브옵스 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주기의 각 단계에 보안을 도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궁극적으로 보안과 개발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브섹옵스 중 대부는 개발을 뜻하며 개발팀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저희 팀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파트입니다. 시큐리티는 보안을 뜻하며 정보보안팀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파트입니다. 옵스는 운영을 뜻하며 운영팀이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발견되는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파트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보안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차별성 부분입니다. 위 사진은 기존 데브섹옵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사진과 비교했을 때 검정 화살표 부분이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빨간 부분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기존 점검 방식과의 차별성은 코드QL을 사용한 소스 기반 취약점 탐지를 통해 기존 점검 툴과 다르게 웹 구조를 스캔하는 작업 없이 바로 취약점 진단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스캔을 없애고 시큐어 코딩 적용 편의를 위해 개발자에게 직접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소스코드 기반 취약점 분석을 같이 진행하여 블랙박스 테스팅과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동시에 진행해 보안성이 향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드QL을 사용해 소스코드 기반으로 취약점을 분석하면 작성된 코드 자체에서 발생되는 근본 취약점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받으면 취약한 코드의 위치, 취약한 이유, 해결 방법이 제공되어 개발자가 따로 시큐어 코딩을 찾지 않아도 올바른 시큐어 코딩을 통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기 위해 취약점을 내포한 웹사이트 개발 파트입니다. 본 연구의 테스트 환경을 위해 취약점을 내포한 웹 애플리케이션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나날이 성장하며 개발자들이 점점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 파이썬과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 중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구성된 페이지로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메인 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을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판매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커뮤니케이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취약점은 OWASP 기반의 취약점과 더불어 다양한 취약점을 내포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점은 다양한 취약점들 중 대표적인 취약점입니다. OWASP 탑10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XSS, SQL 인젝션과 파일 업로드, 페이스 트래버서가 있으며 최신 취약점인 SSRF가 내포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는 OWASP 탑10 2017과 2021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2021에서 SSRF 취약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아이디어의 핵심인 코드QL을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제공 파트입니다. 코드QL은 취약점에 대해 변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코드QL은 작성된 코드를 데이터로 취급하여 취약점 등의 분석을 수행합니다. 코드QL 커버리지는 언어별 CWE 항목들을 코드QL 쿼리로 목록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CWE는 보안 문제가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취약점 유형 목록입니다. 시큐어 코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GitHub에서 제공하는 CWE를 코드QL로 쿼리한 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페이지들을 크롤링한 URL 리스트를 SQLite DB에 저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들이 저장된 DB가 완성됩니다. 제작한 프로그램은 4개의 옵션으로 1번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 2번은 개발된 웹에 GitHub URL 입력한 옵션, 3번은 CWE를 기반으로 한 코드QL 쿼리로 취약점을 분석한 옵션, 4번은 분석된 결과를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과 취약한 코드의 위치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파트입니다. CI/CD 환경 구성은 젠킨스를 기반으로 GitHub, 도커, 오와스프 잽을 통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때 젠킨스는 CI/CD 도구로서 사용이 되며 빌드, 테스트, 배포 작업을 자동화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으로 격리된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데브섹옵스의 빌드, 테스트, 배포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합니다. 파이프라인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젠킨스 파일의 각 단계별로 코드를 작성해 파이프라인을 수행합니다. 먼저 1단계인 소스코드 풀 단계는 개발자가 깃허브에 푸시한 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체크아웃 스캔 명령을 사용하여 풀받아 수행합니다. 이때 깃허브과 젠킨스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웹북 설정을 통하여 직접 젠킨스에서 빌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때 웹북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2단계는 풀받은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도커 컴포즈 파일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커 빌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빌드 작업이 완료되면 도커 디플로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커 이미지를 이용하여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해 취약점 진단 대상이 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도커 컨테이너에서 구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와스프 잽 테스트를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파이프라인 구성이 완료됩니다. 파이프라인 수행이 완료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슬랙 알림을 통해 빌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슬랙은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빌드 결과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메신저 도구입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 수행 결과이며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위한 기존 점검 툴 분석 파트입니다. 기존 점검 툴인 오와스프 잽은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 스캐너입니다. 해당 점검 툴을 사용하기 위해 오와스프 잽의 기능을 자동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점검 툴인 오와스프 잽 수행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인증 단계에서는 타겟 URL을 받아 회원 권한에 해당하는 기능을 점검하며 스파이더 단계에서는 디렉터리 구조 및 파일 구조를 파악하고 취약점 진단 대상을 지정합니다. 취약점 검사 단계에서는 웹 취약점 진단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에서 취약점 진단 보고서를 HTML 형식 파일로 저장하고 마무리됩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가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오와스프 잽 테스트 결과 보고서로 개발 당시 넣었던 취약점들이 발견되었으나 최신 취약점의 SSRF 취약점은 탐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약점 결과를 클릭해 상세 내용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인 코드QL 점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상단에는 취약점 점검 결과 목록을 보여줍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취약점 이름, 발생 위치, 상세 내용과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 URL이 보고서에 제공됩니다. 다음은 제공된 가이드라인 URL에 들어가면 나오는 페이지로 취약점 완화 방법, 취약점 예시 코드와 참고 문헌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CMD 창에서 개발한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위해 제작한 코드QL 프로그램을 시연시킵니다. 제작된 보고서를 확인하면 전체적인 취약점 점검 리스트가 나오고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것은 SQL 인젝션 부분인데 왼쪽 화면에 개발된 웹사이트에서 SQL 인젝션을 통해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URL을 눌러 취약점 상세 내용 및 시큐어 코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코드QL을 이용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의 경우 취약점이 발생하는 파일과 라인 번호, 시큐어 코딩 참고 URL이 보고서에 제공되는 반면 오와스프 잽 보고서의 경우 취약점이 발생하는 URL만 제공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기 편하고 취약점의 발생 위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URL에 포함되어 있는 취약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반면 오와스프 잽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URL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와스프 잽의 경우 최신 취약점의 SSRF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신 등장하는 취약점들에 대한 대비가 잘 안되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킹 기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올바르지 않은 시큐어 코딩으로는 보안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코드QL과 같이 소스코드 기반으로 취약점을 찾을 경우 근본적인 코드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견에 용이해 보안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코드를 깃허브에 푸시만 하면 개발을 하면서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취약점에 알맞은 근본 원인에 대해 올바른 시큐어 코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QL의 쿼리만 잘 작성하면 코드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과 더불어 최신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데브섹옵스 파이프라인의 보안 측면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과제로 개발자가 취약점과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해 파악하기 쉽도록 UI를 구성하고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코드 QL 콜이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작성하여 현재 점검하여 놓칠 수 있는 취약점을 최대한 줄여 탐지 성능을 높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DSO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